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배우나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TV입니다. 먼저 스칼라와 벡터를 비교해 볼 텐데요. 스칼라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Quantities which have only magnitude are called scalars.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magnitude, 크기만을 갖는 quantity, 양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라는 뜻인데요. 스칼라를 예를 들어 보면 speed, 속력이죠. 또 mass, 질량, 또 volume, 부피, 또는 density, 밀도, 이러한 양들은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벡터를 보겠습니다. Quantities which have both size or magnitude and direction are called vectors.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size 또는 magnitude, 크기와 direction, 방향까지 갖는 그러한 양은 벡터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몇 가지 벡터의 예를 보겠습니다. velocity, 속도, acceleration, 가속도, force, 힘, 또 displacement, 변위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죠.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momentum,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 모멘텀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양도 벡터 해당됩니다. 또 weight, 무게인데요. 스칼라와 벡터 두 개를 비교할 때 혼동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잠깐 좀 정리하면 speed하고 velocity, 속력과 속도, 속력, speed는 스칼라고요. 또 velocity, 속도는 벡터입니다. 또 mass, weight, 질량과 무게인데요. mass는 스칼라, weight는 벡터, 이렇게 두 개 혼동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Directed Line Segment Represent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향을 갖는 line segment, line segment는 선분이란 뜻이죠. 방향을 갖는 선분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O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나는 화살표가 하나 보이죠? 벡터는 보통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O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나는 이 벡터를 수학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벡터 표시 방법인데요. 대문자 OA 써주고 위에 화살표를 해줍니다. 또는 소문자 A로 써주고 굵은 글씨, 볼드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소문자 A에 화살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는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데요. 벡터가 나오고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벡터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화살표에서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length of the arrow represents its size or magnitude and the arrowhead points in the direction.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고 또 화살표의 머리 부분, arrowhead, 머리 부분이 가리키는 곳이 벡터의 방향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앞에서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수학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아봤는데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는 벡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표현 방법은 the vector which emanates from A and terminates at B. 이렇게 나와 있죠. A에서 나와서 B에서 끝나는 벡터. 이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은 the position vector of B relative to 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와 관련된 B의 포지션 벡터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을 다 자주 사용을 합니다. 위에서 봤던 O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나는 벡터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표현 방법 the vector which emanates from O and terminates at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the position vector of A relative to 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인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vector equality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벡터가 같다. 어떤 뜻일까요? Two vectors are equal if they have the same magnitude and direction.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크기와 방향 모두 다 같을 때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고 표현한다라는 뜻이죠.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벡터가 나와 있는데 모두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이 벡터들은 모두 같은 벡터가 됩니다. So, if arrows are used to represent vectors, then equal vectors are parallel and equal in length.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한다면 같은 벡터들은 평행하고 길이가 같게 됩니다 라는 뜻인데요. 밑에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한 쌍의 벡터와 오른쪽에 있는 한 쌍의 벡터 두 벡터는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왼쪽 한 쌍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죠. 오른쪽 한 쌍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와 방향 모두 같을 때에만 두 벡터는 같은 벡터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negative vectors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에서 역벡터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검정색 화살표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 각각 벡터를 나타내는데 검정색 화살표는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났으니까 A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 화살표는 B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났으니까 B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옆에 설명을 보시면 vector AB and vector BA have the same length but have opposite directions.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벡터가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 we say that vector BA is the negative of vector AB. BA 벡터를 AB 벡터의 역벡터라고 부릅니다 라는 뜻이겠죠. Vector BA is the negative of vector AB.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BA 벡터를 AB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보를 앞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즉 BA 벡터와 마이너스 AB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한 쌍의 벡터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검정색 벡터를 A 벡터, 또 오른쪽에 파란색 벡터는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죠. 그러면 A 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두 개의 벡터를 평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벡터에서 평행하다라는 뜻은 같은 방향일 때도 평행이고 한 벡터와 다른 벡터가 방향이 정반대일 때도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벡터니까 두 개의 벡터의 길이, magnitude,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이번에는 벡터의 몇 가지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산은 화면을 보시면 vector addition, 벡터의 덧셈인데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세 단계로 벡터의 덧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A 벡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at the arrowhead end of vector A, then draw vector B. 이렇게 나와 있네요. A 벡터의 머리 끝에서 B 벡터를 그립니다. 이런 의미니까 A 벡터의 머리 끝과 B 벡터의 꼬리 끝이 같도록, 같은 점이 되도록 해서 B 벡터를 그려라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join the beginning of vector A to the arrowhead end of vector B. 즉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머리 쪽 끝점을 연결하십시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해서 그린 벡터가 두 개의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됩니다. 밑에 간단한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벡터 A와 B 벡터 각각 주어져 있고 두 개의 벡터를 더하십시오. construct A plus B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두 개의 벡터를 한번 더한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라는 뜻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A 벡터를 그렸고 A 벡터의 머리 끝에서 B 벡터가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그린 벡터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한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두 개의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되겠죠. 두 번째 연산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vector subtraction, subtraction은 뺄셈이라는 뜻이죠. 두 개의 벡터를 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To subtract one vector from another, we simply add its negative.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벡터에서 다른 벡터를 빼고자 할 때는 간단하게 역벡터를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밑에 example 나와 있는데요. A 벡터, B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뺄 때는 A 벡터를 그리고 B 벡터의 역벡터, 즉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되는 벡터,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벡터가 되겠죠. A 벡터의 끝점에서 B 벡터의 역벡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역벡터의 끝점을 연결한 벡터, 빨간색으로 그린 벡터죠. 이 벡터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네요. 세 번째 연산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scalar multiplic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multiplication은 곱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칼라를 곱한다 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스칼라 배 이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는 2배, 3배, 4배 할 때 그때 같은 의미인데요. 스칼라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기만 갖는 양이었죠. 벡터의 크기만 갖는 그 양인 스칼라를 곱하면, 즉 A 벡터가 있고 거기에 2를 곱하거나 A 벡터에 마이너스 3을 곱하거나 이렇게 스칼라를 곱했을 때 그 결과도 벡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곱하는 숫자가 0보다 클 때는 같은 방향이 되고 곱하는 숫자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 방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A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2 곱하기 A 벡터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A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2배인 벡터를 그려주면 됩니다. 만일 문제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벡터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A 벡터는
3a 벡터의 역 벡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3a 벡터,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크기가 3배인 벡터를 그린 다음에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3a 벡터가 나오겠죠. 밑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r 벡터와 s 벡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r 플러스 s 벡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두 번째로 r 마이너스 3s 벡터 여러분이 먼저 한번 그려보시죠. 두 개의 벡터 모두 잘 그리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r 더하기 s죠. r 벡터의 2배, 같은 방향으로 크기를 2배 한 벡터,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2r 벡터, 거기에 s 벡터를 더하죠. 그러면 2r 벡터의 머리 끝과 s 벡터의 꼬리 끝을 같은 점으로 해서 s 벡터를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2r 벡터의 시작점과 s 벡터의 끝점을 연결한, 즉 빨간색으로 그려진 벡터가 2r 더하기 s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r-3s죠. 그러면 r 벡터와 3s 벡터의 역 벡터를 더하면 될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r 벡터와 s 벡터의 마이너스 3s니까 반대 방향으로 3배한 벡터, r 벡터의 시작점과 반대 방향으로 3배한 벡터의 끝점을 연결해서 그림으로 그린 빨간색 벡터가 r-3s가 되겠네요. 다들 잘 그리셨죠?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2D Vectors in Component For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Component Form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값을 벡터라고 얘기했고요. 벡터의 크기는 영어로는 size라고도 하고 또는 magnitud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했죠. 방향은 direction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벡터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화살표에서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가 곧 벡터의 크기, magnitude와 같았고, 또 벡터의 방향은 화살표의 머리가 가리키는, 즉 arrowhead가 가리키는 곳이 벡터의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벡터를 화살표를 이용해서만 표현하지는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울 텐데, 그 방법이 컴포넌트 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컴포넌트라는 단어는 성분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벡터를 성분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Consider a car traveling at 100 km/h in a northeast direction.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북동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북쪽과 동쪽의 정가운데, 즉 45도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The velocity vector could be represented using the x and y steps which are necessary to go from the start to the finish.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한 번에 가지 않고 x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y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 x 방향으로 간 거리와 y 방향으로 간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 45도, 45도, 90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x 방향으로 간 거리와 y 방향으로 간 거리는 같겠죠. 각각 a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100제곱 해서 여러분들이
a를 구해보면 50 루트 2가 나오죠. 참고로 루트 2는 영어로는 루트 2 이렇게 읽지를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루트 2는 영어로는 square root 2 이렇게 읽습니다. In this case, the column vector 50 루트 2, 50 루트 2 gives the x and y steps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column vector라는 표현은 세로로 한 줄만 되어 있는 행렬, 그 행렬을 의미하죠. column matrix 이렇게도 표현했고 column vector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때 column vector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점선으로 x 방향으로 간 것을 x 컴포넌트, y 방향으로 간 것을 y 컴포넌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말로는 각각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때 순서상으로 3,2 또는 5,-4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고 또 여기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column matrix, column 벡터로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column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된 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column 벡터를 이용해서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보시면 column vector xy is the component form of a vector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벡터의 성분 표시는 column 벡터를 이용해서, 즉 세로로 한 줄로 되어 있는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draw arrow diagrams to represent the vectors. 문제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컴포넌트 폼으로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벡터를 여러분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라는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Write the illustrated vectors in component form. 그림에 나와 있는 화살표로 나타낸 벡터를 여러분이 컴포넌트 폼으로, 즉 성분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죠. 참고로 x 성분이나 y 성분이 마이너스일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이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또 y축의 양의 방향이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4, 1 오른쪽으로 4칸, 위로 1칸 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2, 3 오른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3칸 가면 되겠네요. -1, -2 왼쪽으로 1칸, 아래쪽으로 2칸,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왼쪽으로 2칸, 위로 4칸 같죠. 따라서 컬럼 벡터로 표현하면 -2,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오른쪽으로 8칸, 아래로 2칸 같죠. 컬럼 벡터로 8,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 화면 볼까요? 벡터 어디션 이렇게 나오죠. 벡터의 덧셈인데요. 벡터 동영상 1편에서 화살표로 A 벡터와 B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벡터를 더해봐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A 벡터를 그리고 B 벡터가 출발하는 점을 A 벡터가 끝나는 점에 일치시킨 다음에 B 벡터를 그렸죠. 그리고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가 끝나는 점을 연결한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더한 벡터를 성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A 벡터를 성분으로 A1, A2, B 벡터를 성분으로 B1, B2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를 더해 볼 텐데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된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X성분은 A 벡터의 X성분 A1과 B 벡터의 X성분 B1을 더한 A1 더하기 B1이 되고,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벡터의 Y성분은 A 벡터의 Y성분과 B 벡터의 Y성분을 더한 A2 더하기 B2가 됩니다. X값 2개 더하고 Y값 2개 각각 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A 벡터, B 벡터를 각각 컬럼 벡터로 A1, A2, B1, B2라고 할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컬럼 벡터로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Negative vectors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말로 역벡터라고 했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그런 벡터를 의미했죠. A 벡터의 성분이 2, 3이라고 하면 네거티브 벡터 -A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2, -3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림 잘 보시면 오른쪽 2칸, 위로 3칸, 반대로 가면 왼쪽으로 2칸, 아래로 3칸이 되죠. 제로 벡터라고 나와 있네요. 각각의 성분이 모두 0인 벡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A 벡터와 제로 벡터를 더하면 A 벡터가 나오겠죠. 또 어떤 벡터와 그 벡터의 네거티브 벡터, 역 벡터를 더하면 0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벡터 subtraction, 벡터의 뺄셈이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런 의미겠네요. 벡터의 뺄셈은 앞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뺄 때 A 벡터와 B 벡터의 역 벡터, 네거티브 벡터를 더했죠. 성분으로 나타날 때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입니다. 이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각각의 X 성분을 뺀 A-B1이 X 컴포넌트가 되고, 또 Y 성분끼리 뺀 값 A2-B2가 Y 컴포넌트가 됩니다. 즉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배라는 의미였는데요. 어떤 벡터에 3을 곱하라, 4를 곱하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3배 또는 4배를 하면 됐죠. 성분으로 표현될 때는 X 성분에 3을 곱하고 Y 성분에 3을 곱하고 또 X 성분에 4를 곱하고 Y 성분에 4를 곱하고 이렇게 어떤 벡터에 K를 곱하라, K배를 하라라고 하면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을 K배 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Length of a vector, 벡터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화살표로 나왔을 때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였죠. 그러면 X 성분과 Y 성분을 알면 가만히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는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같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벡터가 컬럼 벡터로 2, 3 이렇게 나왔을 때 이 A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13이 나오죠. 참고로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했죠. 즉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1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A 벡터가 컬럼 벡터로 A1, A2 이렇게 나왔을 때 A 벡터의 크기는 즉 절대값 A 벡터 이렇게 표현했겠죠. 루트
a1제곱 더하기 a2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P 벡터가 컬럼 벡터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와 있고 Q 벡터가 컬럼 매트릭스로 컬럼 벡터로 3, 1 이렇게 나와 있을 때 P 벡터의 크기, Q 벡터의 크기, 2P-3Q 벡터의 크기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구해 보시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P 벡터의 크기 루트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제곱 하면 루트 5가 나오죠. 영어로는 square root 5 이렇게 읽겠네요. 두 번째 Q 벡터의 크기인데요. 컬럼 벡터 3하고 1이죠. 그러면 Q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제곱 더하기 1제곱해서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세 번째로 2P-3Q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2P 벡터 마이너스 3Q 벡터의 성분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P 벡터를 2배 하고 Q 벡터를 3배 한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11,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P 벡터 마이너스 3Q 벡터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11제곱 더하기 1제곱 해서 루트 122가 나오겠네요. 다들 잘 구하셨죠?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3D Coordinate Geometry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Geometry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기하학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수학에서 도형을 다루는 분야를 기하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Geometry라고 합니다. Coordinate이라는 단어는 좌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좌표 평면에 점 하나를 찍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X좌표는 X coordinate, 또 Y좌표는 Y coordinate 이렇게 부르겠네요.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To specify points in three-dimensional space, we need a point of reference O called the origin.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3차원 공간에서 점을 표현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점은 origin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origin이라는 단어는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직선에서 0이 나타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또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좌표 공간, 3차원 공간에서는 X축, Y축, Z축이 각각 수직을 이루면서 만나는데요. 그 세 개의 축이 만나는 점을 좌표 공간에서도 원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rigin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The positive direction of each axis is a solid line, whereas the negative direction is dashed.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X축, Y축, Z축을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의 축이 가리키는 양의 방향은 즉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solid line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음의 방향은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dashed라는 단어는 점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나오는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o help us visualize the 3D position of a point on the 2D paper, it is useful to complete a rectangular prism.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3차원 공간상의 점을 표현하려면 실제로 그리는 곳은 종이라든지 이러한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평면이죠. 즉 2D 평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rectangular prism을 이용한다 라는 뜻인데요. rectangular prism은 직육면체라는 뜻이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X좌표가 X이고 Y좌표가 Y이고 Z좌표가 Z인 좌표 공간상의 한 점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으면 X축 방향으로 X만큼, Y축 방향으로 Y만큼, 그리고 Z축 방향으로 Z만큼 간 다음에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점은 직육면체의 8개의 점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내가 표현하는 점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Distance and midpoint. 거리와 중점이란 의미죠.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내용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 P가 있는데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각각 A, B, C입니다. 이때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는 square root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좌표 공간에 원점이 아닌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점 A는 x1, y1, z1, 점 B는 x2, y2, z2 이렇게 좌표가 각각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square root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 더하기 z2-z1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한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수학책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사용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학생들 꼭 찾아보세요. 아래쪽을 보시면 The midpoint of A and B is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midpoint은 중점이죠. 즉 점 A와 점 B의 한가운데 중점 좌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2분의 z1 더하기 z2 이렇게 중점 좌표가 나온다라는 의미인데요.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z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같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3D vector in component form 이렇게 나오네요. component라는 거는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성분이었죠.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는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점 P가 공간상에 있고 X좌표, Y좌표, Z좌표가 A, B, C입니다. 이때 벡터 OP, O에서 출발해서 점 P에서 끝나는 벡터는 컬럼 벡터로 A, B, C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컬럼 벡터는 세로 한 줄만 있는 행렬을 의미했죠. 컬럼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컬럼 벡터라고도 하는데요. O에서 출발해서 P에서 끝나는 벡터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방법, the vector which emanates from O and terminates at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O에서 출발해서 P에서 끝난다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the position vector of P relative to O 이렇게도 표현했죠.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점 A와 점 B가 공간상에 있을 때 점 A는 x1, y1, z1 이렇게 각각의 좌표가 되어 있고 점 B가 각각의 좌표가 x2, y2, z2일 때
벡터 A, B,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는 벡터는 X성분 X2-X1, Y성분 Y2-Y1, Z성분 Z2-Z1 이렇게 됩니다. 평면 벡터와 비슷했죠? Z 좌표 하나만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A, B 벡터의 크기, 벡터 A, B의 크기는 조금 전에 공간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똑같습니다. 스퀘어 루트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 더하기 z2-z1 제곱 이렇게 A, B 벡터의 크기가 되고요. 읽는 방법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는 벡터 A, B 이렇게 읽기도 하고 position vector of B relative to A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위에서 나온 것처럼 the vector which emanates from A and terminates at B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 화면인데요. 간단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점이 나와 있네요. 점 A는 5, -2, -4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고 점 B의 X좌표, Y좌표, Z좌표는 3, -7, -2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죠. 벡터 OA, 두 번째는 벡터 AB, 세 번째는 magnitude of vector AB 각각 여러분이 먼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 OA, A 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가지고 컬럼 벡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죠. 즉, 세로로 한 줄로 된 행렬 5, -2,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벡터 AB, 앞에서 본 것처럼 x2-x1, y2-y1, z2-z1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 -5, -7, -2, -2, -4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X성분, Y성분, Z성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계산해 보면 컬럼 벡터로 -2, -5, 2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AB 벡터 AB의 크기인데요. magnitude 또는 length, size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을 하죠. 벡터의 크기. 그러면 square root -2제곱, -5제곱, 2제곱 각각 3개를 더하면 되죠. 구해보면 스퀘어 루트 33이 나옵니다. 잘 구하셨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벡터의 연산인데요.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의 연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Z좌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vector equality, 벡터가 같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개의 벡터가 같다. 크기도 방향도 모두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벡터 A가 컬럼 벡터로 A1, A2, A3 또 벡터 B는 컬럼 벡터로 B1, B2, B3라고 할 때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라는 뜻은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고 Z 성분끼리 모두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벡터의 합과 차, 또 스칼라 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벡터 A가 컬럼 벡터로 A1, A2, A3, 벡터 B는 B1, B2, B3일 때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벡터는 컬럼 벡터로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고 Z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즉 X 성분은 A1 더하기 B1, Y 성분은 A2 더하기 B2, Z 성분은 A3 더하기 B3 이렇게 되고요. 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x 성분 길이 빼고 y 성분 길이 빼고 z 성분 길이 빼면 되는데요. 즉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x 성분은 a1 마이너스 b1, y 성분은 a2 마이너스 b2, z 성분은 a3 마이너스 b3 이렇게 됩니다. 맨 밑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벡터의 실수 배가 나오는데요. 앞에 평면 벡터에서 배웠죠? 벡터 앞에 실수가 곱해지게 되면 x 성분, y 성분 각각 실수배를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공간 벡터에서 z 좌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벡터 A, 컬럼 벡터로 A1, A2, A3일 때 K 곱하기 A 벡터 하게 되면 A1, A2, A3 각각의 성분의 K를 곱한 K 곱하기 A1 X 성분, K 곱하기 A2 Y 성분, K 곱하기 A3 Z 성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A, B, C, D is a parallelogram. parallelogram은 평행사변형이죠.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형인데 A점, B점, 그리고 D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Find the coordinates of C. C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렵나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평행사변형 A, B, C, D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고 길이가 같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벡터 A, B와 벡터 D, C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즉 벡터 A, B와 벡터 D, C가 같은 벡터죠. 벡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네요. 먼저 A, B 벡터 A, B를 구해보면 x2-x1, y2-y1, z2-z1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1, -1, -2가 벡터 A, B가 됩니다. 또 벡터 D, C를 컬럼 벡터로 표현해보면 A-2, B-1, C-4 이렇게 나오는데요. 벡터 DC와 벡터 A, B가 같기 때문에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고 Z 성분끼리 같겠죠? 여기에서 A와 B와 C를 구해보면 3, 0, 2가 나옵니다. 즉, 점 C의 좌표는 3, 0, 2가 되겠네요. 첫 번째 화면인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The Division of a Line Segment 이렇게 나와 있죠. Line Segment는 선분이라는 뜻이었죠. Division이라는 얘기는 나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분의 분할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Internal Divis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에서는 Internal Division을 내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안쪽에서 나눈다 라는 의미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Consider these points which are equally spaced on a number lin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익선에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Notice that B divides AD in ratio 1 to 2 이렇게 되어 있죠. ratio라는 단어는 B라는 의미죠. 즉 B가 1대 1의 B로 A, D를 나눈다 라는 의미인데요. A, D를 1대 2로 나눌 때는 앞에 오는 문자가 A죠. A를 기준으로
D 방향으로 1대2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We can also say that B divides DA in ratio 2 to 1 이렇게 나와 있죠. D에서 A 방향으로는 2대1이 되니까 DA를 2대1의 B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밑에 내용을 계속 보면 vector DB and vector BA have the same direction. DB 벡터와 BA 벡터가 방향이 같죠. 그리고 B lies in between A and D. B라는 점은 A와 D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This is internal division. 우리가 내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A와 D 사이에 점 B가 있어서 선분을 1대2로 또는 5대4로 또는 2대3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External Division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에서는 External Division을 외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깥쪽에서 나눈다 이런 의미겠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처럼 수직선 위에 점들이 같은 간격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E라는 점을 주목할 텐데요. 그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Notice that E divides AD in ratio 4 to negative 1 or negative 4 to 1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점 E가 AD를 4대 마이너스 1로 또는 마이너스 4대 1로 나눈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나눌 때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이와 같이 4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대 1 좀 익숙치 않은 표현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어떤 뜻인지 그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The minus sign indicates that these two vectors are opposite in direction.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두 개의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우리가 A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다시 D로 가겠죠. 즉 AE 벡터와 ED 벡터가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리고 B를 따져보면 A에서 E까지 거리 대 E에서 D까지 거리는 4대 1이 되는데 이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4대 1에서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4대 1 또는 4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내분에서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B에서 D까지 갈 때 A, B 벡터, B, D 벡터는 방향이 같았죠. 거기에서는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면 E is outside the interval AD, so this is external division. E라는 점이 A와 D 간격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분이다 이런 의미고요. 선분을 나눌 때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간, 즉 음수가 들어간 경우가 익숙치 않아서 음수를 사용하지 않고 양수로만 사용할 때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We say that E divides AD externally in the ratio 4 to 1 또는 We can also say that E divides DA externally in the ratio 1 to 4 이렇게 나와 있죠. 즉 4대 1 또는 1대 4로 나눈다고 할 때는 바깥쪽에서 나눈다라는 externally라는 단어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A를 기준으로 할 때는 A에서 E까지 길이와 E에서 D까지 길이가 4대 1이기 때문에 A, D를 4대 1로 바깥쪽에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DA, D라는 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D부터 E까지 거리 대 E부터 A까지의 거리가 1대 4이기 때문에 DA를 1대 4로 바깥쪽에서
externally 나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두 개의 점 주어져 있네요. A점은 좌표가 -1, 4, 7 그리고 B점은 좌표가 3, 0, 5인데요.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구하는데 점 P는 P divides AB internally in the ratio 3대 1 이렇게 되어 있죠. 즉 3대 1로 AB를 내분하는 점이 되고 점 Q는 Q divides BA externally in the ratio 3 to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BA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구해 보시죠. 잘 푸셨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A점과 B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 빨간색 점을 찍고 점 P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수학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은 도형, 기하학에서 즉 지오메트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우리가 벡터 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찾아보시고 그 공식으로 푼 결과와 지금 제가 푼 결과가 같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A점과 B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점 P죠.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AP 벡터와 AB 벡터가 방향은 같고 길이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배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P 벡터는 AB 벡터 길이의 4분의 3이니까 AP 벡터는 AB 벡터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AB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AB 벡터를 구하려면 B 벡터의 X성분, Y성분, Z성분에서 A 벡터의 X성분, Y성분, Z성분을 빼면 되죠. 그렇게 구해 보시면 4, -4, -2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OP 벡터,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한 OP 벡터의 성분이 곧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되죠. 그래서 OP 벡터를 구해 볼 텐데요. OP 벡터는 OA 벡터와 AP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되죠. 여러분들 벡터의 덧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OA 벡터는 -1, 4, 7이 되고 AP 벡터는 4, -4, -2라는 벡터, 즉 AB 벡터를 4분의 3배한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를 더해보면 2, 1, 2분의 11이 나오죠. 즉 OP 벡터의 X성분, Y성분, Z성분이 각각 2, 1, 2분의 11인데요. 곧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되죠. 두 번째 문제는 BA를 3대 1로 외분하는 문제였죠.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서 B점을 기준으로 3대 1이 되려면 BA와 AQ 2대 1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 3대 1로 외분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내분점처럼 벡터를 이용해서 풀 텐데요. OQ 벡터는 OA 벡터에다 AQ 벡터를 더한 벡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AQ 벡터는 BA 벡터와 AQ 벡터가 방향이 같고 BA 벡터의 2분의 1, 즉 길이가 딱 절반인 벡터가 AQ 벡터이기 때문에 먼저 BA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BA 벡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 4, 2가 나오죠? 그러면 AQ 벡터는 BA 벡터의 길이가 딱 반이고 방향이 같으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OQ 벡터는 OA 벡터 마이너스 1, 4, 7에다가 BA 벡터의 2분의 1을 곱한 벡터, 즉 AQ 벡터가 되죠.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마이너스 3, 6, 8이 나오는데요. OQ 벡터의 X성분, Y성분, Z성분이 곧 Q 벡터의 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Q점은 마이너스 3, 6, 8이 되겠네요. 화면을 보시면 타이틀이 Unit Vectors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Unit Vector는 한국에서 단위 벡터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인데요. 그 밑에 설명을 보면 Unit Vector is any vector which has a length of 1 unit 이렇게 나오죠. 즉 길이가 1인 모든 벡터를 유닛 벡터,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분이 1, 0, 0인 벡터는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1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0제곱해서 1이 나오죠. 즉 1, 0, 0이라는 벡터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유닛 벡터, 즉 단위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벡터들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base vectors of 2D vector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base vectors of 3D vector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면 벡터에서의 base 벡터, 즉 2D 벡터에서의 base 벡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I 벡터는 성분이 1, 0이고요. J 벡터는 성분이 0, 1인데요. I 벡터, 성분이 1, 0인 벡터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 되는 벡터죠. 그리고 J 벡터라고 나와 있는 성분이 0, 1인 벡터는 Y축 방향으로 성분이 1인 벡터인데요. 이 두 개의 벡터를 평면상에서의 베이스 벡터, 기본 벡터라고 합니다. 공간상에서의 베이스 벡터 I, J, K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나오는데요. I 벡터는 성분이 1, 0, 0이고 J 벡터는 성분이 0, 1, 0이고 K 벡터의 성분은 0, 0, 1인데요. 이 세 개의 벡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성분이 1, 0, 0인 I 벡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이고 성분이 0, 1, 0인 J 벡터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죠. 그리고 K 벡터, 성분이 0, 0, 1인데요. 이 벡터는 Z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이 되는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평면 벡터 먼저 보겠습니다. A 벡터의 성분이 A1, A2일 때 이 A 벡터를 I 벡터와 J 벡터, 즉 베이스 벡터,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처럼 A1 곱하기 I 벡터 플러스 A2 곱하기 J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I 벡터가 1, 0이고 J 벡터가 0, 1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1 곱하기 I 벡터 플러스 A2 곱하기 J 벡터를 계산해 보면 성분이 A1, A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상에서의 벡터도 같이 볼 텐데요.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라고 할 때 이 벡터를 오른쪽처럼 A1 곱하기 I 벡터 더하기 A2 곱하기 J 벡터 더하기 A3 곱하기 K 벡터인데요. 위에서 배운 것처럼 I, J, K에 각각 베이스 벡터 100, 010, 001을 넣고 여러분들이 이 벡터 3개를 더해보면 A1, A2, A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왼쪽처럼 표현한 성분으로 표현한 이러한 방법을 component form 이렇게 부르고요. 참고로 component라는 단어는 벡터의 성분을 의미했죠. 오른쪽처럼
ij 또는 ijk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unit vector form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we call ij 평면 벡터에서는 ij만 있겠죠? 또는 공간에서는 ijk까지 있을 텐데요. 이 벡터들을 base 벡터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any vector can be written as a linear combination of the vectors ij or ij and k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평면상에서의 모든 벡터는 i 벡터와 j 벡터를 각각 실수배한 다음에 더하면 표현이 가능하고 공간상에서의 모든 벡터도 i 벡터, j 벡터, 그리고 k 벡터를 각각 실수배한 다음에 더하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유닛 벡터 폼으로도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유닛 벡터가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했는데 어떠한 벡터가 주어지고 그 벡터와 같은 방향의 유닛 벡터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A 벡터가 성분이 A1, A2, A3입니다. 그 옆에 설명을 보시면 The unit vector in the direction of A 즉 벡터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A 벡터에 어떠한 실수배를 하고 있죠. 그 앞에 곱해지는 실수는 1 나누기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A 벡터 크기의 역수를 원래 벡터와 곱하면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벡터의 크기가 3이라면 그 벡터의 3분의 1을 곱하고 어떤 벡터의 크기가 5라면 그 벡터의 5분의 1을 곱한 벡터가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만일 반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반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보니까 평면 벡터가 유닛 벡터 폼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두 개가 있네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잘 푸셨나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i-3j라는 벡터의 length, 크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참고로 벡터의 크기는 length라고도 하고 size라고도 하고 magnitude라고도 하죠. 주어진 벡터를 우리가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을 해보면 2-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해서 루트 13이 나옵니다. 잘 구하셨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Find the unit vector in the direction of 2i-3j. 앞에 우리가 주어진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즉 유닛 벡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배웠죠?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하려면 먼저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역수를 주어진 벡터와 곱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구해봤더니 루트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는 루트 13분의 1을 주어진 벡터와 곱하면 되죠.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루트 13분의 1, 2, 마이너스 3 해서 계산해보면 x 성분은 루트 13분의 2가 나오고 y 성분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Find the vector b of the length 5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vector a, 2, -1, 1. 벡터 a가 주어졌네요.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5인 벡터 b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렵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5인 벡터인데요. 이 문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면 좋을까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벡터는 서로가 역벡터라고 하죠. 하나의 벡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역벡터가 나오는데요. 그 사실을 이 문제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5인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5인 벡터의 역벡터겠죠? 그러면 같은 방향의 크기가 5인 벡터를 구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답이 될 텐데요. 같은 방향의 크기가 5인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배운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벡터에 5를 곱하면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5인 벡터가 나올 텐데요. 먼저 주어진 벡터와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즉 단위 벡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6이 나오죠? 그러면 루트 6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1 이 벡터가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네요. 여기에 5를 곱한 벡터 루트 6분의 5, 2, 마이너스 1, 1 이 벡터가 같은 방향의 크기가 5인 벡터가 되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벡터는 같은 방향의 크기가 5인 벡터의 역벡터니까 방금 우리가 구한 벡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벡터, 즉 b 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scalar product는 한국에서 내적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그 밑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which results in a scalar answer and has the notation a dot b 이렇게 나오네요. 스칼라 프로덕트,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결과가 스칼라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고요. 기호로는 A와 B 사이에 이렇게 큰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어떻게 읽냐면 A.B 이렇게 읽는다 라고 나오죠. 즉 A.B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is also known as the dot product or inner product.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의 내적을 부르는 말이 더 있네요. dot product라고도 하고 inner product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inner product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내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결과가 스칼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스칼라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갖는, 즉 실수로만 나온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면 3이라든지 마이너스 2라든지 5분의 7이라든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든지 이러한 숫자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질 때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이고 B 벡터의 성분이 B1, B2, B3일 때 두 벡터의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dot product 또는 inner product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A3 곱하기 B3 이렇게 나오죠. 즉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3개의 값을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평면 벡터에서는 성분이 2개만 있기 때문에 평면 벡터에서의 두 벡터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두 값을 더하면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나오는데요. 공식을 보니까 a.b 두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타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 즉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알고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더라도 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공식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라면 acute angle이라면 코사인 세타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수이죠.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양수니까 내적이 양수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각 세타가 obtuse angle, 둔각이라면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내적은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내적이 음수로 나오겠네요. 만일 세타 값이 right angle, 직각, 즉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면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러면 내적은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겠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해당되는 각들의 코사인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가 나오고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즉 예각은 1사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라는 뜻이고 둔각은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수,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공식을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풀어라 라는 영어 표현은 solve for cosine thet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solve for x, y에 대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solve for y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답을 써야 되니까 위의 공식을 양변을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와 b 벡터의 dot product 나누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코사인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인버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괄호하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나누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고등학교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공학용 계산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내적이 양수로 나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으로 나와야 하고 내적이 음수가 나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 나오겠죠?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 즉 직각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P 벡터와 Q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제는 P.Q, 두 번째 문제는 the angle between P and Q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공학용 계산기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계산기 기능을 클릭하시고 휴대폰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특수한 기능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second 키를 누르고 코사인 키를 누르면, 즉 second 코사인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역함수 계산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P.Q, P 벡터와 Q 벡터의 내적인데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3개의 값을 더하면 되죠.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P 벡터와 Q 벡터가 이룬 각이죠.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 코사인 세타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P 벡터와 Q 벡터의 내적 나누기 P 벡터의 크기 곱하기 Q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두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4가 나왔고 P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시면 루트 14가 나오죠. 그리고 Q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시면 루트 5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 나누기 루트 7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각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코사인 마이너스 1하고 괄호하고 마이너스 4 나누기 루트 70 계산을 해보시면 119도가 나오죠.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 119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내적이 음수가 나왔을 텐데 1번 문제의 결과를 보시면 음수가 나왔죠. 참고로 코사인의 역함수, 코사인의 인버스를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 방법, 아크 코사인이라는 표현 방법도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배웠죠? 이번에는 벡터의 또 다른 연산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The Vector Product of Two Vectors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스칼라 프로덕트였고 지금은 벡터 프로덕트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 vector product or vector cross product of two vectors which results in a vector answer and has the notation A cross B.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간단히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벡터 프로덕트는 한국에서 외적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벡터 프로덕트, 즉 외적은 결과가 벡터로 나오네요. 기호로는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곱셈 기호로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A 크로스 B 이렇게 읽는다 라고 나오는데요.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 B 벡터의 성분이 B1, B2, B3일 때 A 크로스 B, 즉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으로 나온 벡터는 X 성분이 A2 곱하기 B3 마이너스 A3 곱하기 B2, Y 성분이 A3 곱하기 B1 마이너스 A1 곱하기 B3, 그리고 Z 성분은 A1 곱하기 B2 마이너스 A2 곱하기 B1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외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A 크로스 B, 즉 A 벡터와 B 벡터의 벡터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 외적으로 나온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앞에 동영상에서 행렬을 배웠죠? 행렬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determinant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x2 행렬에서는 determinant가 AD-BC였죠. 3x3 행렬의 determinant도 배웠습니다. 3x3 행렬의 determinant를 이용하면 두 벡터의 외적으로 나온 결과인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3x3 매트릭스니까 row가 3줄, 컬럼이 3줄, 즉 가로가 3줄, 세로가 3줄 이렇게 나올 텐데
맨 윗줄 가로줄에는 ijk를 적어줍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배웠던 기본 벡터죠. 100, 010, 001, ijk를 적어주고 두 번째 가로줄에는 second row에는 A 벡터의 성분 A1, A2, A3 그리고 세 번째 가로줄에는 B 벡터의 성분 B1, B2, B3를 적어주고 이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그 디터미넌트가 곧 외적으로 나온 벡터가 됩니다. 제가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로가 3줄, 그리고 세로가 3줄인데요.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first row에 있는 엘리먼트들, 즉 i, j, k와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곱하는데요. 먼저 i하고 곱해지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i가 first row, first column에 위치해 있죠. 첫 번째 줄과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을 이렇게 여러분 지우고 나면 이 네 개가 남죠. A2, A3, B2, B3로 이루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i하고 곱합니다. 두 번째로 j하고 곱해지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j가 first row, second column에 있죠. 첫 번째 가로줄과 두 번째 세로줄을 지우고 나면 A1, A3, B1, B3가 남는데요. 이렇게 A1, A3, B1, B3로 이루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J하고 곱합니다. K하고 곱해지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K가 first row, third column에 위치해 있으니까 첫 번째 가로줄, 세 번째 세로줄을 지우고 나면 이 네 개가 남죠. 즉 A1, A2, B1, B2로 이루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K하고 곱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I하고 곱해진 거, J하고 곱해진 거, K하고 곱해진 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더하고 두 번째는 빼고 세 번째는 다시 더하면 됩니다. 즉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D-BC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곱하기 I 빼기 두 번째 곱하기 J 더하기 세 번째 곱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I, J, K는 기본 벡터니까 100, 010, 001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 컴포넌트 폼으로 써주고 계산을 해보면 조금 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했던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하고 지금 계산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면 외적으로 나온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 복잡하네요. 그래도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행렬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벡터에서 나오는 외적 문제도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방금 구한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크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A 벡터와 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은데요. 그러면 벡터 두 개가 있고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즉 외적을 구하고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과가 벡터였죠.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요. 벡터의 크기는 조금 전에 보았던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위에 제목을 보니까 Right hand rule of the direction of A cross B.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의 방향을 알려주는 오른손 법칙 이런 뜻인데요. A 벡터와 B 벡터 또는 B 벡터와 A 벡터를 외적을 하게 되면 방향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그러한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크로스 B,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을 때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4개의 손가락을 보냅니다. A 크로스 B 하면 엄지손가락의 위를 가리키죠. A 크로스 B의 방향은 위쪽이고요. 만약에 B 크로스 A라고 나왔다면 B에서 A 쪽으로 4개의 손가락을 보내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키죠. B 크로스 A는 아래쪽 방향, A 크로스 B는 위쪽 방향이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의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조금 전에 배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A 벡터와 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조금 전에 구한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2로 나누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외적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시죠. 같이 풀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적을 구한 다음에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OA 벡터와 OB 벡터의 외적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배웠던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I, J, K 적어주고요. OA 벡터의 성분 2, 3, -1, OB 벡터의 성분 -1, 1, 2 적어준 다음에 I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고 J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고 K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더하면 됐죠? 그러면 유닛 벡터 폼으로 7i-3j 더하기 5k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컴포넌트 폼으로 우리가 적어보면 7-3, 5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 7-3, 5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83이 나오죠. 루트 83은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The area of the triangle OAB is square root 83 over 2.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